아니 너 정말 성진우 키가 195라고 믿은 거야? 설마 아직도 이그리트 여자설을 믿고 있는 건 아니지? 아니 그럼 유진호가 누구랑 결혼했는지는 알긴 아는 거야? 아 안되겠다. 오늘 라운랩 지식 제대로 레벨업 시켜줄게. 성진우는 초반에 인류 최악병기라고 불릴 만큼 약한 E급 헌터였죠. 사실 이 별명은 작품 속 캐릭터 최종인의 별명인 최종병기를 패러디한 것으로 인류 최악과 최종병기가 합쳐져서 인류 최악병기라는 별명이 탄생한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약했던 성진우가 어떻게 그림자 군주가 되었을까요? 네, 성진우는 원래 네크로맨서라는 직업을 선택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 직업이 히든 직업임을 알게 되자 바로 선택했다고 해요. 이후에 전직 퀘스트를 수행하면서 승급 포인트가 한계치를 넘어 바로 그림자 군주라는 2차 전직을 얻게 된 거죠. 성진우가 사용하는 주 무기는 단검인데요. 사실 시스템 각성 전에는 무기를 쓰지 않고 맨손으로 싸우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유는 매우 현실적이었는데요. 2급 헌터의 벌이로 살 수 있는 무기는 너무 쉽게 망가져서 무기 유지 비용이 수익보다 더 비쌌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림자 군주로 각성한 성진우의 유명한 명령어 일어나라. 놀랍게도 이 명령어는 이전 그림자 군주였던 아스본도 그림자를 추출할 때 사용했었던 명령어였다고 합니다. 두 그림자 군주가 같은 명령어를 사용하다니. 그림자 군주의 능력은 만화를 소모하지 않는다는 매우 강력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림자를 추출하거나 저장하거나 소환하는 과정에서 만화가 전혀 소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만화가 소모되는 경우는 소환된 그림자 병사가 손상되어 회복할 때뿐이라니 아무리 생각해도 사기캐의 사기 스킬입니다. 참고로 성진우가 저장할 수 있는 그림자 병사의 숫자는 지능 스탯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그림자 군주로 처음 각성할 때 이미 지능 스탯이 찍혀 있어서 처음부터 20마리를 저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성진우는 강력한 능력과는 좀 달리 장명 센스가 살짝 부족한 편이었는데요. 혼자 레이드를 돌기 때문에 본인이 만든 길드를 아예 솔플 길드라고 했었는데요. 웹툰으로 넘어오면서 나아갈 진을 써서 내가 나아간다라는 뜻으로 재해석되기도 합니다. 성진우의 키에 대해서도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후반부에 워낙 작화가 길쭉길쭉해서 팬들 사이에서는 180대 후반, 심지어 북미 팬들 사이에서는 195cm라는 이야기가 돌았지만 추공 작가님의 공식 설정에 따르면 성진우는 원래 177cm였으며 그림자 군주 각성 이후에는 183cm까지 성장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진우의 초반 1일 캐스트를 기억하시나요? 팔굽혀펴기 100회, 잇몸 일으키기 100개, 스쿼트 100개, 달리기 10km였는데요. 이 훈련법은 바로 원펀맨의 사이타마가 했던 훈련법과 똑같은 구성입니다. 성진우가 엄청나게 성장하면서 던전 파괴의 화신, 마수처치의 귀신과 같은 화려한 별명을 얻게 되는데 재밌게도 이 별명은 최종인이 성진우에게 직접 붙여준 별명이라고 합니다. 성진우의 인류 최악병기라는 별명도 최종인과 관련이 있었는데 이렇게 또 엮이네요. 정말 재밌는 비하인드가 아닌가요? 유진호는 성진우에게 내 형보다 더 형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를 따랐고 성진우 역시 그를 친동생처럼 아끼며 의형제를 맺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윤회해잔 사건 이후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둘의 관계는 달라졌습니다. 유진호는 성진우의 친동생인 성진아와 결혼을 하게 되고 결국 성진우의 매제가 되어 실제 가족이 돼버리죠. 아 정말 운명 같은 관계입니다. 다음으로는 차예인의 TMI인데요. 차예인은 국내 5대 대형 길드 중 유일하게 2명의 S급 헌터를 보유한 헌터스 길드의 부마스터로 한국 유일의 여성 S급 헌터이기도 한데요. 그녀의 별명은 전투할 때 마치 춤을 추듯 우아한 움직임 때문에 붙은 무희입니다. 하지만 차예인 본인은 이 별명을 부끄러워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차예인은 특이 체질이 있어서 헌터들이 방출하는 마력의 악취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힘들어하는데 성진우에게만큼은 유일하게 좋은 향이 난다며 처음부터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하죠. 참고로 일본의 S급 헌터인 K 역시 차예인과 같은 체질을 갖고 있지만 훨씬 심각해서 항상 방독면을 착용하고 다닌답니다. 재밌게도 차예인은 성진우의 아진 길드에 들어가려고 입단 테스트까지 봤지만 베르와의 전투에서 패배해 들어가진 못했습니다. 백호 길드의 마스터인 백윤호는 원래 대한민국 1위였던 사신길드에서 독립해 자신만의 백호 길드를 세웠는데요. 마수로 변신하여 6탄전으로 싸우는 방식으로 유명한 헌터입니다. 하지만 본인은 전신 마수화를 선호하지 않아 주로 부분 마수화 상태로 싸우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죠. 헌터협회장인 고건희는 S급 헌터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최상급 헌터이며 소설에서는 씨름 선수 같은 엄청난 체격을 지닌 캐릭터로 묘사됩니다. 나이는 무려 80세 이상으로 고령인데다가 심장질환까지 앓고 있습니다. 윤회해잔 사건 이후 생명의 신수 덕분에 건강을 되찾았지만 결국 다시 심장질환이 악화돼서 세상을 떠나게 되죠. 민병구는 한국 S급 헌터 중에서는 유일하게 다치거나 사망하지 않고 은퇴한 헌터인데요. 그는 치유계 헌터이지만 공격력까지 A급 이상을 보유한 흔히 말하는 완벽한 육각형 힐러였다고 하죠. 또한 성진우가 처음으로 예우를 지켜 성불시켜준 그림자 병사이기도 합니다. 추출 해제. 차예인을 살리고 성불되면서도 중요한 정보들을 말해주고 가는 그는 그저 갓. 그림자 군단은 사실 명확한 계급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총군단장, 군단장, 장군, 정예기사, 기사, 정예, 일반 이렇게 총 7가지 계급으로 나뉘어 있죠. 이 중 기사 계급부터는 각자 개성이 있는 이름을 붙여줄 수 있고 장군 계급부터는 말을 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림자 군단 중에서도 특히 강력한 군단장 계급을 달성한 존재는 단 2명뿐인데요. 바로 본래의 힘을 되찾은 이그리트와 능력치가 대폭 상승한 베르입니다. 이 군단장 계급의 그림자 병사들은 강력한 군주들과도 어느 정도 대등한 전투를 펼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지녔는데요. 다만 추공 작가님이 직접 밝히기를 아무리 강력한 군단장이라고 해도 군주와의 1대1 승부에서는 승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그리트의 원래 이름은 핏빛의 이그리트였지만 성진우가 이 이름이 너무 오글거린다고 해서 결국 그냥 이그리트로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이그리트에게는 성별과 관련한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2021년 새해 기념으로 나온 일러스트에서 이그리트가 저고리와 치마를 입고 등장해 팬들 사이에서는 이그리트가 혹시 여자 아니냐라는 가설이 돌았죠. 하지만 이는 단순히 기념 일러스트에서의 연출이었을 뿐 원작자인 추공 작가가 공식적으로 이그리트는 남자라고 밝혔습니다. 이그리트의 과거와 관련한 또 재밌는 사실. 이그리트는 원래 엘리트 기사 출신의 상당히 상식적이고 똑똑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작품 외전에서 이그리트가 알려준 답으로 성진우가 문제를 풀었지만 틀린 경우가 종종 있었죠. 성진우가 답지와 이그리트의 답이 다르자 그 답에 목숨을 걸 수 있겠냐고 물었는데요. 이그리트는 식은땀을 흘리며 책을 빠르게 넘기다가 결국 조용히 책을 덮고 아직 자신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아, 좀 귀여운데요. 네, 이번에는 그림자 군단에서 가장 귀여운 캐릭터인 베르입니다. 사실 베르의 이름은 개미라는 유명한 소설을 쓴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잘 보이지 않지만 자세히 보면 허리 옆에 다리가 정확히 6개나 달려 있어서 확실히 개미라는 특징이 드러나 있죠. 베르의 재밌는 TMI 중 하나는 바로 사극 드라마 마니아라는 겁니다. 성진우가 동생 성진아를 보호하라고 베르를 보냈더니 진아가 잠든 사이 몰래 사극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었는데요. 이후부터 베르는 성진우를 부를 때 군주라는 호칭 대신 갑자기 사극풍인 전하라는 호칭을 쓰기도 했죠. 결국은 성진우에게 혼이 났지만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베르가 사극 취향을 갖게 된 건 베르가 살아있을 때 포식했던 민병구 헌터의 취향이 베르에게도 영향을 준 것이라고 합니다. 형도 아시잖아요. 제가 사극 좋아하는 거. 또한 베르는 그림자 병사 중 최초로 장군 계급을 달고 말을 할 수 있게 된 병사이기도 합니다. 베르는 살아있을 때 한국 헌터 민병구와 일본 헌터들을 잡아먹었기 때문에 한국어와 일본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다는 특이점도 있는데요. 야, 베르야, 너가 나보다 낫구나. 네, 어쨌든 이러한 특징은 여왕개미로부터 받은 포식이라는 독특한 스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데요. 베르는 이 능력으로 민병구 헌터의 치유 능력까지 얻어서 그림자 병사가 된 이후에도 이 치유 능력을 유용하게 활용합니다. 아이언의 이름은 원래 살아있을 때 A급 헌터였던 김철의 이름에서 철을 따와서 아이언이 되었는데요. 사실 김철이 죽고 아이언이 된 배경에는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죠. 성진우가 백기들의 보스인 바루카에게 돌진할 당시인데요. 김철의 비열한 성격상 깨어나자마자 앞뒤 가리지 않고 자신을 공격할 거라 예상한 성진우가 기절한 김철 옆에 일부러 칼을 슬쩍 밀어놓았습니다. 예상대로 김철은 성진우를 공격하다가 이그리트에 의해 죽고 아이언이라는 그림자 병사로 다시 태어나게 되죠. 또 외전인 라그나로크에서는 김철이 외신교에 심취했다가 사망한 뒤 성소호에 의해 다시 그림자 군단의 아이언으로 복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내가 돌아왔다 라며 복귀를 화려하게 선언합니다. 어금니의 이름은 외형에서 실제로 튀어나온 큰 어금니로 인해 붙여진 별명인데요. 어금니의 생전 모습인 카르갈간이 마법을 사용할 때 나타나는 마법지는 실제로 황도 12공표를 모티브로 디자인됐다고 하죠. 무엇보다 매일 아침마다 꼭 군주님 만세를 3번씩 외친다고 하니 정말 충성심이 대단합니다. 그리드는 미국 스캐빈저 길드의 에스크 펀터였던 황동수가 욕심을 부리다 죽었다는 의미에서 욕망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그리드라는 이름을 얻게 됐다고 합니다. 그림자 병사가 된 이후에는 성진우에게 유진우가 회복할 때까지 무려 14시간 동안 머리를 박고 벌을 받았던 에피소드로 유명하죠. 마지막으로 백여매 군주 바란이 타고 다니던 비룡 카이셀린인데요. 성진우가 이 비룡을 멋지다고 생각해서 잡아버리고 4글자 이름이 부르기 어렵다고 이름을 카이셀로 줄여버렸습니다. 결혼기념일 이벤트 때 성진우가 차혜인과 여행하면서 카이셀이 드라이브용 탈 것으로 쓰였다고 하니 나름 낭만적인 역할도 수행했네요. 네, 이렇게 오늘은 나 혼자만 레벨업 속 캐릭터들의 재미있는 TMI들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어디 가서든 나 혼내 팬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웹툰을 보면서 긴장감 넘치는 전투 장면 사이로 등장하는 이런 그림자 병사들의 귀엽고 엉뚱한 모습이 정말 좋았습니다. 애니메이션으로 과연 어떻게 나올지 볼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웃음이 나옵니다. 네, 그나저나 여러분들의 최애캐는 누구인가요? 덕섭의 최애캐는 당연히 성진우지만 참고로 추공 작가님의 최애캐는 강태식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정보 외에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나온랩만의 재밌는 정보나 TMI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나온랩 지식이 한 단계 더 레벨업 됐기를 바라며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알찬 정보들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이상 덕섭이었습니다.